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고 진정성이 있겠느냐? 국민의힘이 좀 반성하지 않는 집단,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반 김종인의 선두에 서 있다. 대선 후보 출신이야. 메시지구나. 나 급이 달라. 매주 월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바닥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수능 때문에 네. 한 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예고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내일 모레 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당이 아주 떠들썩한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수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중도층을 좀 확보하고 30, 40대를 우군화하려면 네. 이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아. 좀 판단한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이제 4월 달에 중요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임에 이런 포석을 좀 둬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죠. 실제 이제 사과하면 나름 효과는 거둘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좀 반성하지 않는 집단,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는데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네. 12월 9일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그게 이제 4년 전에 가결된 날이 12월 9일이었습니다. 일찍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과할 타임을 좀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윤석열 이슈가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는 기록은 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색은 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친박 친이 핵심 인사도 아닙니다. 예. 외부에서 수혈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병 이치, 초빙에 온 감독의 이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고 과연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네.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친박 핵심 5인, 친이 핵심 5인, 이런 분들이 함께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울림이 있거든요. 네. 이재호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같이 사과해줘야 합니다. 죄송한데 뭐 이지원 장관이랑 친하시잖아요. 무슨 지인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당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좀 큰 것 같거든요. SNS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제원 의원 SNS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는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다, 이렇게 했고요. 홍준표 의원, 사과는 전 정권들을 모두 부정하고 민주당 이중대로 가는 굴종의 길일 뿐,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까지 세게 발언을 아니, 했을까요? 본인의 복당을 맨 앞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감정이 안 좋죠, 일단.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열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폭넓게 이룬 상태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다,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복당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자신의 복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내 지금 의원들이 다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홍준표 의원 들어오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네. 전당원 투표라는 이 카드를 꺼냈거든요. 네. 전당원 투표라는 카드는 사실은 당에서 받을 수가 없죠. 복당 여부를, 이 개인의 복당 여부를 전당원 투표 어떻게 붙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 당대표 출신이야. 대선 후보 출신이야. 메시지구나. 나 급이 달라.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거고요. 적어도 당신들이, 의원들이 반대하지만 당원들은 나를 찬성할 거야. 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결국 못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패를 던진 거죠. 놀라는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네. 그래서
당원들은 내 편이다 이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거고, 아울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 신임 여부도 함께 좀 물어달라, 전당원 투표에. 이 얘기는 김종인 체제를 대놓고 겨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반 김종인의 선두에 서 있다.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이다. 사실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복당이 지금 1차적 목표일 거란 말이죠. 네. 김종인 위원장이 복당을 시켜줄리 만무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복당은 4월 재보선 선거까지 어렵습니다. 네. 이미 방침을 정했고요. 네. 그럼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기의 독자 세력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세력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때마침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49명을 물갈이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민경욱, 김진태, 전희경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큰 분들이 스피커.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때마침 교체 명단이 나왔어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잘만 규합하면 큰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지지율 10%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복당이 아니라 당대당, 세력 대 세력 이렇게 통합되는 방식을 아마 추진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10%를 만약에 지지율을, 대선 지지율을 달성을 하면 국민의힘이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합니다. 10% 지지율 넘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네. 소속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돌파하려고 할 거다.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서기보다는 잠룡들이나 대선 잠룡들 이런 분들을 좀 밑에서 키워주고 밀어주고 이런 리더십이 오히려 당에서 호평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을 위한 점괘 뽑아주시죠. 큐! 음악 큐! 윤태규의 마이웨이입니다. 윤태규 마이웨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는 가는 길이 달라서 둘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중의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하다. 아까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10% 돌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자 세력화. 대선 후보, 예.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각에서는 대선 나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걸 부식시키려면 당내 대선 주자들을 키워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정치 참 어렵습니다. 네, 하수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많이 좀 배우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배우세요. 겸손하세요. 그거. 네. 박시영 도사 물러가라. 고맙습니다. Stay